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통합경영이론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통합경영이론은 그야말로 조직을 경영하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거기에 주인공들은 리더나 관리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원까지 포함되는 조직의 임직원들 모두가 사실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조직의 경영이라는 관점이다 보니 조직원의 입장에서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직원의 관점에서 100세 인생 경력관리라는 주제로 쭉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00세 인생 경력관리는 뭐 쉽게 말하면 조직에서 자기 경력을 관리를 합니다. 물론 많은 조직에서 경력 관리를 그 인사의 중요한 내용으로 해주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들도 많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정년까지 혹은 조직원으로서 어떤 역할이나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퇴 이후까지 이 소위 말하면 한 뭐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사회생활을 쭉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CDP하고는 이제 거리가 좀 먼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그 조직원의 관점에서 자기 조직화 경영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번 쭉 풀어나가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조직화 경영은 하나의 경영 활동인데 통합 경영 이론은 이제 조직의 경영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것이고 지금 100세 인생 경영 관리는 조직원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0세 인생 경력 관리의 어떤 그 첫 시간으로 이제 뭐 그냥 옛날 얘기를 하나 이제 하면서 제가 프롤로그 개념으로 한번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제가 그때가 아마 한 중학생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한 3,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게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집에 그 당시에 벽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액자에 수처작주라는 그런 한문으로 써준 그 액자가 있는데요. 큰 액자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제 써놓은 건데 그 수처작주가 이제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제 어머님이 이제 이야기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인처럼 행동해라. 주인이 되어라. 그 상황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라. 뭐 이런 의미의 이제 수처작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나 이제 물론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 이제 팩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뭐 그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지금부터 이제 그 어머님이 저한테 해줬던 아들한테 제가 중학생 아들한테 해줬던 그 얘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 어느 마을에 아주 못 사는 집안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런 못 사는 집안의 어떤 공통점은 자식이 많은 거, 그 다음에 뭐 논밭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또 돈 벌어오는 자식은 아무도 없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부모가 좀 경제적으로 좀 무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공통적인 조건 때문에 못 사는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못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들의 그 결과로서 이제 못 살게 되는 것이니까 뭐 못 사는 집안의 그 원인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가장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도저히 자기는 이 집안을 일으킬 그런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과 아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으로 좀 이렇게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선생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뭐 좀 어려우니까 가장 자리를 내가 물려주려고 한다. 근데 봤더니 우리 집에 좀 막내가 어리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제일 좀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내한테 내가 한번
그 가장 자리를,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뭐 아무 생각들이 없으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됐죠. 왜냐면 뭔가 자녀나 뭐 이런 소리 뭔가 막 생각이 있고 그랬으면 뭐 좀 이제 달랐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집안 분위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뭐 조직으로 따지면 관료가 아주 이제 팽배해서 그냥 내 것만 하고 혹은 그 내 것조차도 최소화 그냥 뭐 대충 뭐 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삼류 조직 같은 그런 뭐 이렇게 내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뭐 무사한 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가정 분위기였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시든지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막내가 이제 딴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아버지를 포함해서 지금부터 내가 그 지시를 하나 내리는데 이거는 꼭 이행을 해야 된다. 집을 나서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한 가지는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빈손으로 놓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뭐 큰아들은 당연히 이제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뭐 밤늦게 들어올 때 당연히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뭐 들어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막내가 이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니까 집에 보니까 이제 뭐 그러므로 쓸만한 그런 뭐 지푸라기 이제 한 이제 집단이 하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싹 들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런 모아놓은 옆에다가 이제 뭐 이제 또 누나는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제 또 빈손으로 들어오기가 좀 그래서 옆에 이제 친구한테 가서 계란 하나만 좀 달라 그래서 계란 하나 이제 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들어올 때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이게 우리 집에 요거는 이런 용도에 필요할 거야. 얘는 뭐 큰 거 뭐 장작 같은 거 이런 거 뭐 기로도 옛날 같아서 뭐 나무 떨어진 것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장작 같은 거 이런 거라도 이제 한 2개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됐죠.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가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이 가족들이 생각이 조금씩 이제 바뀌더라고요. 가능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걸 좀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이제 왜냐면 집에 도움되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일상화가 되니까 습관화가 되니까 아침부터 이제 나가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저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놀다가도 하나 이제 주머니에 챙겨놓고 있다가 이제 들어올 때 이제 그거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집에 도움이 되는 게 뭘까? 뭐 이런 걸 이제 고려하는 그런 일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못 살던 집이 그 동네에 제일 부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제가 뭐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님도 그 과정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작은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그런 뭐 격언처럼 아마 그 작은 어떤 것들이 모여서 아마 크게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조직의 주인이냐, 그 집안의 주인이냐. 아버지가 가장일 때 아버지가 주인이었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가장 자리를 막내한테 넘겨줬을 때 그러면 아버지는 주인이 더 이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그리고 막내가 그냥 막내일 때는 그냥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었는데 리더로 그러니까 가장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주인이 된 것이냐? 또 그거는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가족들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리더가 된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이 뭐 그러면 이제 과거와 뭐 현재가 똑같은 거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조직의 가정의 주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내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 자기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뭔가를
역할을 하려고 기꺼이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주인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자리를 물려주려고 했을 때 막내한테, 왜? 가족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도저히 잘 살게 할 능력이 없으니, 역량이 안 되니 막내한테 넘겨주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저는 진정한 그 가족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내 또한 마찬가지일 거고, 가족은 구성원들도 모두 다 그냥 이 향유하는, 가장이 아버지가 엄마가 뭔가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그냥 놀던, 무의도시 가던 그때를 벗어나서 뭔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우리 집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의 전환을 했을 때, 그때 바로 그 가족의 주인이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조직화 경영이 바로 수처 작주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사장이 자기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조직원이 모두 다 나서서 주인처럼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권한 위임, 그러니까 임파워먼트를 하는 그 순간, 저는 그 리더가 바로 그 조직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임파워먼트를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경영이론이라는 것은 선의로 하는 것들이 반드시 좋은 효과를 나타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는 그런 액션이 바로 상승 효과를,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선순환을 통해서 더 좋아지는 어떤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경영이론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임파워먼트가 올바른 선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모든 조직원들은, 모든 가족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을 위한 뭔가를 할 때,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을 위한 뭔가 역할을 할 때, 그때 바로 제대로 된, 소위 말하면 시너지 혹은 가족의 어떤 그런 힘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해내는 그런 지경이 바로 자기 조직화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의 최종 목표는, 지금 현재는 어떤 대내외적인 어떤 여건이나 상황 때문에 자기 조직화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선순환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단계가 되어지면, 제가 생각할 때 그때는 자기 조직화 경영이 발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성장이죠. 그 지속 성장을 하면서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을 구현하는, 그게 바로 조직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매출 없이 조직은 지속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매출을 통해서. 또 그 매출은 고객을 만족시켜서, 밸류 프로포션이라는 가치 제공을 통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서 그 고객이 돈을 쓰게끔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해주는 그 결과로서 매출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의 일련의 어떤 그런 그 인수선상에서 지속 성장이 나타난다면, 조직의 결과가 아니라 조직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 것이냐, 조직원의 입장에서 조직의 지속 성장과 이 연계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세 인생의 경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지속 성장과 조직원의 100세 인생의 경력은 서로 동일한, 그야말로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급여도 받고 복지도 누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족들도 부양을 하고, 또 사회적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급여와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보상으로서 또 승진도 할 수도 있고 호봉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성장과 조직원의 100세 인생의
경력 관리는 동질의 양면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조직화 경영이라는 그 주제를 조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100세 인생 경력 관리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조직원의 관점에서 100세 인생의 경력 관리, 100세 인생을 연계해서 CDP를 만들고 그 CDP 속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 내가 조직 활동을 하고 그 조직 활동의 그 결과로서 내가 성장을 해 나가고 경력이 관리되면서 은퇴 이후에도 쭉 그 사회적 활동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어떤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두 가지가 서로 연계되는 조직의 지속 성장과 조직원의 100세 인생 경력 관리가 서로 잘 융합되고 결합되어져야 연계되어져야 그게 올바른 훌륭한 조직인 것이고 그런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조직의 최고 경영자의 의무이고 책임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자기 조직화 경영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바람직한 것이고 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당장은 그걸 발현할 수 없는 여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조직이 선순환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고 성숙하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 조직화 경영이 발현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가능한 많은 조직이 우리나라에 가능한 많은 조직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조직이 자기 조직화 경영으로 지속 성장을 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100세 인생의 경력 관리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